주 저희들이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죄책감이 없는 이 가해자들 가장 효과적인 진상규명 방법은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29만 원 얘기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은닉재산이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드러나서 추징당하기도 좀 했습니다. 회고록을 냈지만 5.18 역사와 관련돼서 왜곡된 부분 때문에 출판 금지를 당했습니다. 당시 계엄사령관 이희성 계엄사령관 역시요. 전투는 우발적이었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전두환 사령관이 5.18과 무관하다. 그렇다면 계엄사령관이 발포 명령을 내린 건가? 이런 의구심도 좀 듭니다. 노태우 당시 수경사령관, 최용 내무장관에서 13대 대통령까지 했는데 지금 이제 오랜 투병을 좀 하고 있죠. 정호영, 당시 공수특전사령관 전역 후에 여러 장관을 거쳤고요. 여전히 건재합니다. 자, 과연 이들은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인가? 집단 발포, 헬기 사격 그리고 전투기 출격 대기는 도대체 누구의 명령에 따른 것인가? 어제 군 당국이 해병대까지 동원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좀 해명을 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당국이 갖고 있는 핵심 자산, 전력을 동원해서 광주 시민을 진압하려고 했다라는 정황들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영상 보고 와서요.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지금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5월 22일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계엄사령부의 작전 지침이 시계통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위권의 발동은 최악의 상황에서만 현지 지휘관의 사태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위급한 상황에 처한 현지 지휘관들이 자위권 행사에 국가피성을 당한 교에서나 답변이 끝난 다음에 계엄사령부 등의 사령부나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국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송구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내 혼자서 모든 책임을 안고 어떤 처벌도 달게 다들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히 가슴 아픈 것은 나로 인해서 많은 기업인들이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국민들 여러분께 부탁드리건대 이 기업인들 국제 경쟁력에 뒤지지 않게끔 밀어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또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대선장님 감사합니다. 공부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제가 국가의 헌정 질서를 물랑케 한 범죄자라면 이러한 내란 세력과 야합해온 김 대통령 자신도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그때 그 사람들 지금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규명 지시에 응해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을 것인가? 관심이 좀 가고 있습니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2003년 보유연금 자산이 29만 원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저기서 골프 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노태우 당시 수경사령관 역시 대통령까지 역임을 했고 또 지금 이제 병중에 있다는 얘기도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문 대통령의 이 진상규명 지시에 잘 호응할까요? 아니면 또 나는 모르는 일이다 또 이렇게 나올까요? 우리 이 실장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할 마음들이 있었으면 벌써 진상규명이 됐겠죠. 근데
일단 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 쓴 걸 아마 후회할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스스로는 예. 이게 내가 회고록에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정권도 바뀌었는데 이 정권 바뀐 것과 맞물려서 또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까지도 맞물려서 더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냐. 예. 잠자코 있을 걸이라고 후회할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보니까 회고록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했더라고요. 보면 세 이게 권이나 쓸 정도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정권이 이렇게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권으로 바뀔 것 이런 것들을 미리 예단할 수도 없었겠고 예. 아마도 본인은 이 박근혜 정부가 이제 서서히 이제 막을 내리는 어떤 과정 속에서 자기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타이밍이 예.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해서 한 3년 전부터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 이 프랑스 혁명사를 보건 아니면 칠레 군부 독재의 어떤 그 과정을 보건 예. 시기의 문제가 아니다. 100년이 걸리든 50년이 걸리든 많은 시기가 걸리더라도 진실은 언젠가는 다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예. 지금 이제 5.18이 37년이 됐고요. 예. 그동안에 앞선 정부에서 두세 차례 했던 진실 규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그다지 이렇게 증거들이 이렇게 속속들이 지금처럼 발포의 예. 어떤 비행기를 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말하자면 전일 빌딩에서의 어떤 10층에서의 그런 흔적이라든지 좀 예. 입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제는 나이도 됐고 예. 이제 누가 내 일에 대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물어뜯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신 것 같고 최근에 들어서 어쨌든 좀 돈도 마르고 그러니까 회고록이라도 써서 예.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입장들 자기의 집단적인 어떤 각인이죠. 나는 충성스럽게 우리나라를 예. 지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북괴와 싸웠다 이런 자기 암시를 해가면서 책을 썼던 것 같습니다. 돈도 되고 자기 정당화도 예. 하려는 것인데 오히려 방금 옆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역으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훨씬 더 예. 똑똑하게 진실 규명으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정말 내가 누가 나보고 이거 쓰라 그랬어 이런 생각이 예. 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돈 때문에 만약에 회고록을 냈다라면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거예요. 돈을 벌어서 수입이 들어오는 족족 그걸 이제 전두환 징수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샥 가져가니까 막 그 생각을 못 하시고 회고록을 내셨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대단히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차 의원님은 아직 그리고 계셔가지고 우리 고 교수님 가겠습니다. 어쨌든 광주 항쟁은 이 불행한 사건은 신군부가 권력을 잡기 위한 그 야욕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전두환 씨의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은 자기 최면에 걸린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광주 사태에 대해서 내가 무슨 거기에 연루가 됐다든가 발포 명령을 했다든가 이런 것에 되게 될 경우 오공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부분을 자기가 뒤집어 쓴다고 생각하기 예. 때문에 나는 아무 관계없다. 일종의 자기 최면 확증 편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나하고는 무관하다. 이런 것을 잡아떼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그걸 믿어버리는 것 같아. 스스로. 제가 없다. 예, 그렇게 하다 보면 보니까 진짜 없는 믿지 줄 않습니까? 알았는데. 우리가 거짓말을 자주 하다 보면 거짓말을 진실로 알고 아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씨의 경우는 전 대통령의 경우는 무조건 예. 일수불태다. 여기에서 한마디만 삐끗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잡아떼기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없다. 않겠나. 이들이 그나마 역사에 또 광주 시민에게 우리 국민에게 사과할 수 있는 사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유일한 어쩌면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어요. 네, 시간의 문제는 예. 아니고요.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의지만 있으면은 굳이 사과하지 않더라도 예. 역사의 진실을 밝히면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은 없어요. 전혀. 이번에 전두환 전 대통령 그 회고록 조금 넣은 내용 봐보세요. 무슨 성찰과 무슨 반성이 있습니까? 이순재 여사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그러는데 할 말이 없는 대목이죠. 자, 질문의 내용이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할까 물어보셨는데 아마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또 왜 자꾸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예. 이번이 재조사하면 네 번째입니다. 예. 정말로 왜 또 나만 가지고 자꾸 그러시나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아무리 문재인 정부라고 하더라도 조사해본들 더 이상 넓게
없을걸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이번에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처 몰랐던 엄청난 사실들이 재조사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노 변호사님. 네, 아마도 이제 기억이 안 난다, 저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 지금 그 군 내부 문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보안사령부 505 보안연대에서 작성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보면 제3공수여단이 그 당시에 전남대 부근에 이제 주둔했던 그런 여단인데, 이 여단장이 최세창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전두환 씨의 그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예. 이분이 그 위협 사격용으로 공수부대에 그 각 실탄을 제공하도록 지급했고, 그다음에 당시에 그 이상유 중령이라고 그 3공수 여단에 있었던 지역 대장인데, 이 사람은 그 M16 실탄 30발씩을 주고 사용은 여단장이 통제하게끔 했다는데, 이런 지금 보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보게 된다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정확한 문건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이게 이번에 하나 나왔다고 해서 이걸로 끝이 아닐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문건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그 수많은 그 5.18 관련된 그 조사가 사실은 제대로 된 적이 없었었고, 예. 또 보고서가 작성되었지만 그게 당시 집권 여당이 이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보고서가 채택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게 많았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정확히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라라고 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그동안에 묻혀졌던 그런 증거들이나 기록이 나오겠죠.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계속해서 본인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겠죠.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내가 시킨 게 아니다. 근데 과연 그런 식의 꼼수를 쓰는 것이 언제까지 유효할 것인지 예. 좀 안타깝습니다. 들이 번역을 치루었습니다. 국민들 여러분께 부탁드리건대 이 기업인들 국제 경쟁력에 뒤지지 않게끔 밀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또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배선장님, 감사합니다. 공부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제가 국가의 헌정 질서를 물랑케 한 범죄자라면 이러한 내란 세력과 야합해온 김 대통령 자신도 이에 대한 은근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사령부나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국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송구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내 혼자서 모든 책임을 안고 어떤 처벌도 달게 다들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히 가슴 아픈 것은 나로 인해서 많은 기업인들 대통령까지 했는데 지금 이제 오랜 투병을 좀 하고 있죠. 정호영, 당시 공수특전사령관 전역 후에 여러 장관을 거쳤고 여전히 건재합니다. 자, 과연 이들은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인가? 집단 발포, 헬기 사격 그리고 전투기 출격대기는 도대체 누구의 명령에 따른 것인가? 어제 군 당국이 이 해병대까지 동원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좀 해명을 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당국이 갖고 있는 핵심 자산, 전력을 동원해서 광주 시민을 진압하려고 했다라는 정황들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영상 보고 와서요.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지금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저희들이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죄책감이 없는 이 가해자들 가장 효과적인 진상규명 방법은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29만 원 얘기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은닉재산이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드러나서 추징당하기도 좀 했습니다. 회고록을 냈지만 5.18 역사와 관련돼서 왜곡된 부분 때문에 출판 금지를 당했습니다. 당시 계엄사령관 이희성 계엄사령관 역시요. 전투는 우발적이었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전두환 사령관이 5.18과 무관하다. 그렇다면 계엄사령관이 발포 명령을 내린 건가? 이런 의구심도 좀 듭니다. 노태우 당시 수경사령관, 최용 내무장관에서 13대 대통령.
당시 5월 22일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계엄사령부의 작전 지침이 지휘계통을 통해 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위권의 발동은 최악의 상황에서만 현지 지휘관의 사태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위급한 상황에 처한 현지 지휘관들이 자위권 행사에 국가피성을 당조해서나 답변이 끝난 다음에 계엄사령부 등의